탄두 중량 8톤. 세계의 그 어떤 미사일도 이 정도로 무식하게 무겁지 않습니다. 지하 뱅앤 벙커에 숨은 시진핑도 김정은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미사일은 바로 한국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괴물 미사일 현무5입니다. 이 파괴적인 힘은 기존의 전쟁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사일이 왜 괴물이라 불리는지, 그 파괴력과 기술적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미사일 개발이 주변 강대국, 특히 중국을 얼마나 긴장시키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강력한 비장의 무기가 한국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세요. 현무5가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탄두 중량 8톤은 재래식 미사일로서는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이 압도적인 중량은 미사일에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부여하며 가장 견고한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관통력을 제공합니다. 어떤 군대도 이 위력을 직접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현무5의 관통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수십 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사실상 현존하는 모든 지하 지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파괴력은 단순한 중량뿐 아니라 최적화된 탄두 설계와 초고속 낙하 속도가 결합되어 파괴 에너지를 극대화시킨 결과입니다. 다른 재래식 미사일들과 비교할 때 현무5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미사일이 표면에 손상을 입히는 데 그칠 수 있다면 현무5는 깊숙이 침투하여 내부에서부터 최대의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재래식 미사일 기술의 엄청난 도약이며 전술에게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무5의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수십 년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온 노력의 정점입니다. 1980년대 현무1의 탄생부터 사거리와 정밀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된 현무2, 현무3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는 한국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끈기와 혁신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주국방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초기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협정, 특히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계적으로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며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현무5는 이러한 과정의 정점으로 영내 핵심 전략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국방기술의 독립성을 강력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속도와 정밀도는 현무5의 힘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 능력은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최첨단 유도 시스템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여 오차없이 타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적에게 반응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모든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네, 현무5는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단순히 파괴 도구를 넘어 전략적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적의 핵심 지휘 통제 시설을 안전한 거리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대한민국에 상당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는 불안정한 지역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 국방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현무5의 등장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와 파괴력은 북한의 목표물을 넘어 중국의 주요 전략 거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력 균형을 창출하며 주변 강대국들이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강제합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가 중국이 이 미사일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이유이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왜 중국은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문제는 현무5의 파괴력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의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가 이 미사일의 잠재적 사정권 내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과거 한국이 가질 수 없었던 능력입니다.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며 영내 세력 균형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압력으로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방어 능력 확대를 억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무5의 개발과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국이 영내에서 더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안겨주며
영내 세력 균형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장거리 및 벙커버스터 미사일 개발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영내 군비 경쟁과 함께 한국이 더 강력한 군사적 균형추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반발이 아닌 깊은 전략적 계산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의 반응은 2021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것에서도 기인합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한국의 전례 없는 전략무기 개발의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방 및 외교 전략 전체를 재평가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영내 안보 패러다임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1979년부터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엄격한 사거리 제한을 가해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시도한 이유였습니다. 이 제한은 180km에서 300km, 그리고 800km로 점차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모든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정책 변화이며 현무5와 같은 강력한 미사일 개발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베이징이 현무5의 사정권 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심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인 베이징의 안보는 중국에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웃 국가의 대량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미사일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중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과 지역 안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중국은 현무5의 개발을 한국의 전반적인 군사력 증강 추세의 일환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더욱 강력해진 한국이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자국의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영내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미묘한 긴장관계를 보여줍니다.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무5와 같은 무기체계 개발이 전적으로 자위적 목적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서울은 이를 독립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강조하며 결코 공격적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이웃 강대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규모 면에서는 아직 겸손하지만 기술적인 효율성 면에서는 매우 뛰어납니다. 현무5는 군비 경쟁의 신호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떠한 침략 행위도 억제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안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무5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한국의 증가하는 군사 능력에 대한 전략적 우려와 미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에게 현무5는 복잡한 영내 도전에 맞서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는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자주적인 국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양국 모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핵 강대국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고슴도치 전략에 있습니다. 이 방어 개념은 작은 나라가 침략자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강력한 방어 능력을 구축하여 공격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무5는 이 전략에서 매우 날카로운 가시 중 하나이며 이는 작은 몸집으로도 거대한 적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총력전에서 강대국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략 비용을 너무나 비싸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정밀, 고파괴력 무기들을 보유함으로써 한국은 적이 수적으로나 핵무기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졌더라도 적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현무5는 이러한 수용 불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적의 공격 의지를 근본적으로 꺾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증대하는 군사적 위협과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고슴도치 전략은 한국에게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이 전략은 서울이 더 큰 강대국들과 감당하기 힘든 군비 경쟁을 벌이지 않고도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선택지를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국가를 방어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국의 안보 환경에 매우 적합한 전략입니다. 한국의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는 현무, 5,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입니다. 이러한 공격 및 방어 시스템의 조합은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여 어떠한 공격 시도도 극도로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듭니다. 이는 적에게 매우 복잡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의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고슴도치 전략의 효과는 적의 위험 이익 계산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은 일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인명 및 물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비용이 이익을 훨씬 초과하게 되면 침략 행위는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비핵 억지력의 핵심이며 적이 공격을 수천 번 제거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이 전략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고슴도치 전략의 효과를 증명해 왔습니다. 작은 국가들이 스스로를 삼키기 어려운 목표로 만듦으로써 더 큰 강대국들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습니다. 한국은 이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전략적 지혜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며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하지만 고슴도치 전략 역시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기술적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전략이 주변국들에게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방어 능력 구축과 영내 평화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명한 지혜가 요구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이 고슴도치 전략을 채택한 것은 현명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이 전략은 군사력 개발의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영내 강대국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규정합니다. 이는 한국이 어떤 다른 나라에도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국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자주국방에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생존 방식을 나타냅니다. 현무, 5, SLBM, 그리고 기타 첨단 방어 기술과 같은 시스템들을 통합함으로써 한국은 점점 더 위험한 고슴도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적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영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이러한 힘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국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현무 5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고슴도치 전략은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모델입니다. 이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라도 가장 복잡한 도전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 전략을 통해 자강 안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과 다른 공격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은 야심찬 계획인 아스널쉽, 즉 합동화력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함선은 단순한 전함이 아니라 수백 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떠다니는 요새로서 해상 이동식 미사일 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해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며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막강한 공격력을 투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스널쉽의 주요 이점은 높은 기동성과 집중된 화력에 있습니다. 지상기지가 쉽게 위치가 파악되고 공격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해상함정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적의 표적 설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동시에 현무5와 SLBM을 포함한 막대한 수의 미사일을 탑재하여 해상에서 전례 없는 공격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이점이며 한국 해군력의 미래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합동화력함 계획을 수년 전부터 연구하고 개발해왔습니다. 초기 설계안에 따르면 이 함선은 수백 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으며 순항 미사일부터 현무5와 같은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야심찬 프로젝트이며 해군력 강화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아스널쉽은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동식 화력센터로서 상륙작전, 해안방어,
심지어 장거리 억지 작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공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며 어떠한 위협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한국 해군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스널 쉽의 등장은 영내 군사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 적국들에게 큰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그들의 방어 능력과 작전 전략을 제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에게 이는 현대적 군사력을 구축하고 해상에서 자주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한국은 해상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아스널 쉬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 해군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탐지율을 낮추기 위한 스텔스 시스템 개발, 속도와 작전 범위를 늘리기 위한 고효율 추진 체계, 그리고 화력을 최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기술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하고 유연한 함선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기술력이 집약될 것입니다. 한국의 아스널 쉬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함선을 건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한국 해군을 현대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해양 세력으로 변모시키려는 더 큰 비전의 일부입니다. 이는 한국이 중요한 해상 항로를 보호하고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떠오르는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대담한 미래 비전입니다. 기술적, 재정적 도전이 여전히 많지만 한국의 아스널 쉽 개발 계획은 자주국방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이는 서울이 국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영내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해군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을 해군 능력의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아스널 쉽은 한국의 바다를 지키는 강력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해군력은 단순히 함정의 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과 화력, 통합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아스널 쉽은 이러한 철학의 생생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모든 충돌 시나리오에 적응할 수 있는 다목적 전략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에게 진정한 도약이며 해양 전술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스널 쉽은 한국의 해양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현무 5와 아스널 쉽의 결합은 전례 없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괴물 미사일들은 이동식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으며 어떤 적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이는 한국의 고순도치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대로 만듭니다. 자주국방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안보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한국이 현무 5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은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영내 지정학적 상황, 특히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2021년 모든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제한을 해제한 주된 이유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에서 더 강력한 동맹으로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독자적인 억지력을 갖춘 한국은 미국이 군사자원을 다른 우선순위에 제할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영내에서 세력 균형을 창출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의 영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전략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는 매우 복잡합니다. 1979년 미국은 사거리 180km 및 탄두 중량 500kg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2001년에는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다시 800km로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었고 마침내 2021년에는 모든 남은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각 단계는 동맹 관계와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어려운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미사일 제한 완전 해제 결정은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미국은 영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내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한국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사일 제한 해제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맞서 영내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더 큰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국방에 있어 강력하고 자율적인 한국이 영내 안정 유지에 있어 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강해지고 미국은 더 안전해지며 중국은 더욱 견제받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동맹의 시너지가 극대화된 순간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정책 변화는 또한 워싱턴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영내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안보 축입니다. 한국에 더 강력한 자위적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은 영내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 블록의 전반적인 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결정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제한 해제는 북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무 5와 다른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계산을 변화시키며 어떠한 움직임을 취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한반도 안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무기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며 북한을 억제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상 기반의 현무 5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배치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CLBM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 및 해상 미사일 시스템의 결합은 매우 강력한 제이격 능력과 억지력을 창출합니다. 적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한국의 모든 공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주적인 자위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더욱 다층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SLBM 탑재 잠수함은 은밀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심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지상기지가 공격받더라도 한국이 파괴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현무5와 함께 이는 강력한 비핵 3위일체 억지력을 구축하여 누구도 한국의 안보를 감히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국방 전략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한국은 모든 방향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현무와 SLBM의 개발은 한국의 놀라운 기술, 자율 능력을 증명합니다. 우주 발사체용 강력한 고체 연료 엔진 개발부터 초정밀 유도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여러 핵심 분야를 독자적으로 마스터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산업을 견인하며 국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은 기술 독립을 통해 더욱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주국방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미사일 시스템 수출 계약들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 기술의 품질과 신뢰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K방사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국방기술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자율무기 시스템, 전투에서의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작전 능력 개발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할 것입니다. K방산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현무 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자강정신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상징합니다.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강력하고 자주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힘인 것입니다. 현무5는 한국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국방기술의 끊임없는 발전과 현명한 방어 전략을 통해 한국은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서울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영내에서 자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안정과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한 국가의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길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어냈습니다. 현무5와 한국 국방개발의 이야기는 자주성, 끈기,
그리고 전략적 비전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는 자원이 제한된 국가라도 과학, 기술, 인재에 투자함으로써 놀라운 군사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다음 세대에게 남길 유산이자 힘과 지혜의 유산입니다. 한국의 노력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한국 방위산업과 세계 군사력에 대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자랑스러운 한국의 국방력을 전 세계에 알려요. 현무 미사일의 위력이 자랑스럽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한국이 더 강력한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전략으로 충분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 전략에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인 한국형 항공모함에 대한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